음식과 자기조절 능력, 피해야 할 음식과 이유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전 세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이들의 질병과 장애가 너무 완연하고 있다. 자폐아, 학습장애아, 주의력 결핍장애, 과잉행동장애, 아토피, 알러지, 면역력 저하 등 이전 시대에는 보기 드문 생소한 질병들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성인병이라 안심했던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 과거 성인병이라 여겨졌던 병들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심리적 장애까지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 열풍에 비해 아이들의 먹는 음식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이다. 라면이나 길거리 음식, 김밥,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등으로 식사를 때우기 일수다. 현대사회는 회사나 기업들의 욕심으로 간편하고 빠른 이윤 추구만을 위해 자연식품이나 농축산물 안에 성장 촉진,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마구잡이로 투여하는 행태가 넘쳐나고 있다.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유전자 조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먹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인류가 먹을 때에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병과 질환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희귀 질병들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질병들이 우울증, 자폐증 등 정신적인 질환과 아토피, 각종 알레르기 질환 등 육신적 질병 등이다. 한국이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폐증 발병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선천 기형아 6.92%, 성조숙증 여아 7년간 27배 증가, 만 1살 영아 빈혈 12년 사이 7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비타민 D 결핍증 5년 사이 9배 증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만 명, 4명 중 1명 정서, 행동장애 아동 등. 한국이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심해야 할 음식들과 이유. 설탕의 문제점. 1. 설탕은 건강상의 문제점 유발, 중독성, 면역력 약화, 비만, 당뇨, 저혈당, 갑상선 기능의 문제 유발. 2. 설탕은 사람들의 심리상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두통, 짜증, 신경질 횟수를 증가시킨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 교수인 바트 헤벨 박사는 설탕이 마약과 같은 습관성 약물이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행동 변화와 신경화학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3. 설탕은 아이들의 자기조절력을 떨어뜨린다. 설탕은 중독성을 지니고 있고 계속해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전전두엽 피질은 물론 복측선 조체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 그 결과 유혹에 쉽게 빠지고 집중할 수 없으며 산만한 성격이 되게 한다. 당연히 학습에 필요한 집중과 선택을 할 수도 없다. 복측선 조체가 커지면 말초적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복측선 조체는 중독과 관련이 있는 부위로 뇌의 중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보상어 부위다. 이미 언급한 측중격핵과 함께 돈, 음식, 성생활, 게임 등과 같은 쾌락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주면 팽창한다. 이것은 보상어부가 크기가 클수록 게임, 약물 등과 같은 말초적인 쾌락이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기 조절력을 발휘했던 유아들의 경우 복측선 조체 부위가 그렇지 못했던 유아들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밀가루의 문제점. 1. 유전자 조작. 유통기간을 늘리고 빨리 재배하기 위해 밀 자체도 유전자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2. 표백제와 방부제 섞은 강화 밀가루. 게다가 하얗게 만드느라 표백제와 방부제 등을 다량 넣어 썩지도 않게 만든 강화 밀가루는 골칫거리이다. 3. 고탄수화물로 비만, 당뇨, 지방간을 유발함. 밀가루는 정제된 고탄수화물이어서 비만, 당뇨, 지방간을 유발한다는 것은 대부분 인식한다. 4.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이 첨가되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피부질환, 신경계, 면역능력 저하, 치아에까지도 문제를 일으킨다. 밀가루 정제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을 쫄깃쫄깃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탄력성을 주는 글루텐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글루텐은 불용성 단백질이다.
잘 먹지 않는 것이다. 결국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신경계, 면역계, 치아 등 곳곳에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설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심장학 전문의인 윌리엄 데이비스는 섬뜩한 수준에서 밀가루의 병폐를 고발한다. 밀이 인간의 소뇌와 피부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밀은 아편과 유사한 펩티드 형태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뇌는 물론 대뇌, 기타 신경계 구조에 영향을 미쳐 뇌 조직 자체에 치명적이다. 운동실조부터 실금, 발작부터 치매까지 구석구석 정상적인 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것은 설탕처럼 중독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뇌 조직을 망가뜨린다. 한 번 손상을 입히면 영원히 망가뜨리고 나아가 재생 능력이 없는 뇌 조직으로 만든다. 여드름, 구강 통증, 얼굴과등 쪽발진, 탈모, 그 밖에 피부병 증세가 있다면 밀가루 음식, 글루텐이 포함된 먹거리는 식단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심각한 지경인데 자녀에게 아침밥 대신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주거나 간식으로 햄버거, 피자를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다. 흰쌀의 문제점 1. 혈당 지수가 높아 흰쌀밥을 먹을 경우 설탕 한 숟가락씩 먹는 것과 동일하게 혈당 지수를 높인다. 2. 도정 과정에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씨눈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비타민 B군들과 미네랄은 없고 탄수화물만 고스란히 남아있어 흰쌀밥 1공기 먹을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11%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의 암 전문병원 미터디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희신 박사가 지난 6월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뷰하면서 하얀 쌀밥 한 숟가락은 마치 설탕 한 숟가락씩 퍼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흰쌀밥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혈당지수 GI를 높이기 때문이다. 다른 흰색 가루들처럼 인체에 해로운 가공을 거치지 않았지만 벼의 도정 과정에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씨눈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비타민 B군들과 미네랄은 없고 탄수화물만 고스란히 남아있다. 흰쌀밥 1공기를 먹을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11%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월별 대표적인 제철 야채와 과일 목록이다. 제철 과일과 채소, 나물 등을 챙겨 먹는 습관은 자녀들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선물한다. 또한 아이들의 성격과 학업 그리고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조미료와 감미료 등과 같은 국적 불명, 이른 불명의 첨가제들 또한 자녀들의 먹거리에서 퇴출시켜야 할 흰색 가루들이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흰색 가루들은 화학 첨가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식품 첨가제를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거세어진 것은 2005년 수단 1호라는 발암 성분이 들어있는 붉은색 공업용 색소 때문이었다. 왁스, 구두약, 광택제로 사용되는 이 색소가 2005년 영국 크로스 앤 브레겔 회사가 만든 우스터 소스와 중국 KFC의 햄버거 패티에서 검출되어 큰 파문이 일어났다. 게다가 영국 맥도날드의 토마토 소스와 겨자, 계란 소스 등의 수단 1호가 함유되었다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공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단 1호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 아이들에게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좋은 음식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나물, 생선 등을 먹이는 것이 좋다. 둘째, 간이 많이 된 음식, 맛을 위한 음식을 피하고 싱겁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좋다. 셋째, 피해야 할 음식에 유의한다. 설탕, 밀가루, 흰쌀밥, 빵, 과자, 소시지, 패스트푸드 등의 가공식품을 피한다. 참고도서 한국의 GMO 제항을 보고 통곡하다 아이의 영재성을 길러주는 두뇌 음식.